네, 안녕하십니까. 허영구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한 닥터 허영구의 유저 포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부러진 스크루, 빠지지 않는 부러진 스크루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 1강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뭐 2, 3일 후에 제가 이제 스크루 프랙처 된 환자가 와가지고 제가 라이브를 즉흥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 개의 스크루가 부러졌었는데 역시 뭐 아주 혼인하고 굉장히 어렵게 결국에는 뭐 많은 시간을 버리고 했지만 다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 라이브를 중단하고 그리고 더 환자를 보다가 그 다음 시간으로 다시 미룬 케이스인데요. 그만큼 이 스크루가 한번 부러지고 한번 빠지지 않기 시작하면 정말 빼기 어려운 것이 이 스크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제 부러진 스크루를 빼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스크루나 어바트먼트의 파절을 예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크루가 이렇게 부러지는가 하면 또 이제 어바트먼트가 힘없이 부러지기도 하고 뒤를 이어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참 해결하는 방법. 이 문제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메카니컬 프로그램의 그 문제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이 임플란트, 픽스처와 어바트먼트가 정확히 체결되지 않았을 때, 이걸 미스핏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오클루전 폴스가 가해져도 거의 무한대의 힘이 이 어바트먼트에 스크루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부러지게 되는데요. 이 미스핏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어바트먼트와 임플란트가 정확히 체결됐다 하더라도 이에 오버로드가 가해지면은 힘없이 스크루가 프랙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는 지난번에 밴딩 모먼트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밴딩 모먼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제가 정말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으나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좀 깊숙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밴딩 모먼트는 결국 토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렌치를 가지고 스크루를 잠그거나 나사를 풀고 조이고 합니다. 그때 큰 힘이 가해지지 않죠. 그것을 저희는 이 force라고 만약에 내가 가해지는 힘을 이 F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이 큰 스크루가 이게 풀리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 L이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F, 이 작은 힘을 가해도 스크루가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거를 토크라고 회전력 토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밴딩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밴딩 모먼트 이제 알았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클래스 1 레버 시스템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탔던 시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와 제가 시소를 이렇게 탔습니다. 저는 너무 작고 체중도 조금밖에 안 나가죠. 어머님은 뚱뚱하시죠. 근데 둘이 같이 이 시소를 타면서 이 평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요거는 또 레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큰 이제 바위를 우리가 들어 올릴 때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멀리서 이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무거운 돌이 이렇게 들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스 1 레버 시스템인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는 건데, 자, 이거 좀 클래스 1 레버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폴크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여기 2m가 존재하고 반대쪽에 1m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2m 우방에 350N이라고 하는 힘이 가해집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밴딩 모먼트인데, 토크인데, 그렇죠. 그럼 토크는 350N 곱하기 2m가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토크가 이 왼쪽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반대쪽에 또 다른 토크, 밴딩 모먼트가 발생합니다. 700N이라는 힘에 1m 거리에서 가해지고 있으니까 700Nm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밴딩 모먼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소, 즉 크레스원 레버에는 두 개의 밴딩 모먼트가 있고 이 밴딩 모먼트가 두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 빔이 수평으로 서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즉 클래스 1 레버에는 두 개의 밴딩 모먼트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두 개의 밴딩 모먼트가 같았을 때 이 시소 빔은 평형을 이룬다. 밴딩 모먼트가 컸을 때는 이제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복잡하게 왜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D라고 하는 거는 다시 보면 이 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캔틸레버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캔틸레버, 그죠? 이 어린아이의 이 F가 오클루잘 포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임플란트로 이게 와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폴크룸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밴딩 모먼트가 존재하게 되죠. 그럼 D 곱하기 F, FD, F1D라고 하는 이 밴딩 모먼트 작용해서 누르게 되죠. 그럼 이게 레버로 작용을 하면서 안에 있는 스크루를 들어 올리게 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이 스크루에 가해지게 됩니다. 왜 엄청난 힘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 R.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반경, 그것이 그 내부 인터널에 있는 내부 레버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버암. 그 레버암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1mm면 1mm, 뭐 2mm면 2mm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곱하기 F잖아요. 그래서 이 F는 그 엄청난 힘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곧 이 우리가 들어올리는 이 레버 시스템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1 레버 시스템이 임플란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았고 그 힘까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치아를 보죠. 자, 6번이든 7번이든 뒤쪽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조금 멀리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30kg의 힘이 오클루잘 포스가 가해졌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폴크룸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회전력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6mm라고 하는 그 이제 거리, 레버암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캔틸레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캔틸레버 6mm가 되면은 그 토크가 발생하죠. 그러면 30kg 곱하기 6m, 368, 180kg 밀리미리 이렇게 토크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이 인터널 내부에서 다 받아주지 못하면 이제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그 임플란트의 반경을 2mm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스크루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일까요? 간단히 계산이 되죠. 2 곱하기 얼마면 180이 됩니까? 2, 9, 18. 그래서 90kg의 힘이 이 스크루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크루가 견딜 수가 없죠. 결국엔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인터널 시스템이면 어바트먼트에 힘이 가해져서 어바트먼트가 부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얼마의 힘이 가해지는가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폴크룸에 가해지는 힘은 얼마일까요? 이 양쪽에 발생한 30kg 더하기 90kg 이 합이 폴크룸에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kg의 힘이 가해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선생님들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제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캔틸레버라는 거가 참 무서운 힘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저렇게 이 스크루가 늘어나고 부러지고 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감을 저희는 잡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익스터널 헥사 시스템 많이 썼는데
우리가 스크래 루즈닝을 막기 위해서 넓은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인터널 내부함이 좀 크면 클수록 여기 이 스크루에 가해진 힘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치부에는 와이드 임플란트를 심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인터널 내부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널 시스템,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익스터널에는 스크루에 직방으로 힘이 가해졌지만 인터널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자, 똑같은 캔틸레버에 힘이 가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의 캔틸레버가 존재하고요. 자, 이걸 축으로 해서 이제 이 빔은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힘은 이제 거리 곱하기 힘이 되겠는데요. 자,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 이쪽이죠. 인터널 그 이제 포스트의 거리가 되겠는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가해진 힘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힘이 이제 만약에 부딪혀가지고 그 빔이 휘기 시작하면, 즉 어바트먼트가 휘기 시작하면 그 힘이 그 위에 전달되고, 그럼 거리는 점점 짧아지고 더 큰 힘이 가해지고, 점점 큰 힘이 가해지면서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결국엔 프랙처가 되게 되겠는데요. 이 프랙처가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크루에 힘이 가해져가지고 익스터널과 똑같은 상태가 돼서 결국에 스크루까지 프랙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널 시스템은 익스터널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어바트먼트의 내부가 좀 약하거나 짧거나 좀 미스핏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어바트먼트에 굉장히 힘이 가해지고 이 어바트먼트가 프랙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오클루잘 포스가 가해졌습니다. 그게 거의 뭐 수직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혀 어떤 이런 회전력 토크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힘은 그대로 임플란트의 내부 쪽으로 수직으로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H1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임플란트 크라운의 길이 전혀 작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레테럴 포스나 토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크라운이 굉장히 길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테럴 포스가 가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사진 그런 교두각을 형성했을 때 이제 이런 F1이라고 하는 그런 벡터의 힘이 레테럴 포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폴크룸으로부터 거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 크라운 전체,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 전체가 그걸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인터널 쪽의 내부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달되는 힘은 거리 곱하기 힘이 되고 그 거리가 H3, 3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F2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F1에 비해서 F2는 상당히 더 큰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어바트먼트나 스크루의 프랙처가 야기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똑같이 그 크레스홀 레벨을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 F1 곱하기 H2는 F2 곱하기 H3다. 결국에는 힘없이 어바트먼트가 프랙처 되는가 하면 그 임플란트가 또 프랙처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F3라고 하는 것은 F1 더하기 F2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이게 다시 임플란트를 밀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약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임플란트 픽처 자체도 이렇게 프랙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그 메카니컬 프로블럼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어바트먼트 부러지고 픽처 부러지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이제
지난번에는 스크루 리프렉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크루는 그렇게 또 제거하기 어렵지만, 이 어바트먼트, 콜드 웰딩이 되어 있는 부러진 어바트먼트를 제거하는 건 또 더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그런 환자가 저한테 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부러져서 오기도 하는데, 자, 이런 어바트먼트를 제거하는 방법들은 첫 번째 이 콜드 웰딩을 깨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회전을 가해서 뭐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툴도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기도 하지만 이게 콜드 웰딩이 된 거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 옆에 보시면은 이 옆쪽에 대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해머로 탕탕 치게 되면 이 레터럴 포스를 여기 탕 가하면 좀 충격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이게 콜드 웰딩이 탁 깨지면서 이제 어바트먼트가 약간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제거를 하게 되겠는데, 보통 그렇게 해봐도 그 콜드 웰딩이 잘 깨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 거가 또 하나 있는데, 자, 5배 되는 룻배를 끼우고요. 플랩을 열고요. 우리가 330번 하이스피드 바를 이용해서 이 어바트먼트의 이 측면을 약간 삭제합니다. 그때 이 픽스처의 내면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 안 되게끔 어느 정도 다 삭제하지 말고 약간 정도 삭제하고 반대쪽을 삭제하고, 그래서 한 이게 양쪽을 이렇게 어느 정도 버티컬로 삭제를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레터럴 충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흔들어 보면은 이제 어바트먼트가 빠지게 되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이 330번 바로 룻배를 끼고 정확히 보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 330번 바로 이렇게 커팅을 한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까딱까딱 한 번씩 쳐보고 까딱까딱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게 한쪽을 이렇게 커팅을 해야지만이 이 어바트먼트가 쉽게 빠져나온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거가 되면 새로운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메카니컬 프로블럼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여기 뭐 질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교합력이 캔틸레버 부위에 가해지지 않게 조정하거나 크라운의 오클루잘 테이블을 적게 하면 스크롤 어바트먼트 파절 예방이 될까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클루잘 포스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기가 키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철물을 만들기 때문에 임플란트만 심어놓으면 보철이 저절로 되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고 세멘타입 크라운 딱 하고서 그냥 싹 잊어버리죠. 스크루가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게. 오클루잘 포스는 그냥 딱딱 해가지고 높지만 않으면 그냥 오케이. 그리고 보내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레터럴 포스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 교합 조정을 정말 잘해주는 것이 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밴딩 모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 첫 번째, 임팩트 에어리어, 다시 말하면 어디에 컨택을 시켜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택 되는 거의 인클리네이션. 그래서 이 교두각이 얼마냐, 평행하냐 아니면 옆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저기 보여주는 대로 이 캔틸레버가 발생하고 회전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이 컨택되는 부위를 이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말씀을, 특히 캔틸레버, 이게 임플란트의 직경을 벗어났을 때 캔틸레버를 막기 위한 방법이 저런 방법이죠. 자,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크루 홀이 여기 있잖아요. 이 스크루 홀보다 좀 많이 이쪽으로 캔틸레버 생겼는데, 거기다가 인클리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러면 잘 씹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큰 회전력을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밴딩 모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오클루절 하이트입니다. 자, 우리는 본이 내려앉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철을 해야 되는데 대합체에 맞게 크라운을 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15mm 막 이렇게 20mm까지 크라운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레터럴 포스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오클루절 하이트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오클루절 하이트는 뭐 짧건 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터럴 포스가 가해지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보세요. 네, 이 인클레이션을 잘못 줬을 때 레터럴 포스가 발생하고 이게 캔틸레버가 발생해서 결국 회전력이 발생합니다. 자,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컨택이 되면서 이쪽에 벡터 포스를 받죠. 그렇지만 이거는 임플란트의 내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이쪽엔 내가 컨택을 시켜도 되고 이쪽에 인클레이션을 잘 줘도 되고 이렇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캔틸레버가 생기면 그 방향을 잘 조절하시거나 오클루절 포스를 주지 않거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임플란트 식립 시 인접치 경사대로 식립, 인접치 경사대로 식립하는 게 좋으냐, 교합력 수직 방향 식립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건데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보다 조금 앞서 가시는데 제가 그 다음 사진이 아마 그거일 겁니다. 자, 오클루절 하이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길면 길수록 절대 레터럴 포스가 가해지 않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으면 어느 정도의 레터럴 포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길면 문제가 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게 수직으로 심지 못하고 이렇게 경사져서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하게 구치부 같은 경우나 전치부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치부의 대합치를 보니 그 치경부보다 상당히 반대쪽에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경사면에 심어서 특히 이쪽에 레터럴 포스를 가하게 되고 그럼 다시 캔틸레버 발생하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반대기압을 만들어주는 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반대기압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우리가 베이스를 가지고 그러면 싱글 투스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임플란트를 아이디얼 포지션에 잘 심어라. 그것이 캔틸레버를 야기시키는 그런 위치에 식립이 되면 안 되고 중앙에 식립을 해서 양쪽의 캔틸레버를 분산시켜라. 그 다음에 구치부에 심을 때는 인터널 임플란트 심어도 좀 와이드한 임플란트를 심어줘라. 4.5mm 임플란트를 심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스크류 임플란트의 프랙처는 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되시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클루절 테이블을 줄이고 버티컬 오클루절 스탑을 주고 뭐 쉘로우 커스팔 인클레이션 이런 걸 싱글 임플란트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로 모든 걸 버텨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7번에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캔틸레버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6번에 가깝게 식립을 해 주시고요. 좀 멀리 심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클루절 테이블을 미지알 쪽에 오클루절 테이블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경사면, 다시 말하면 이쪽이 이 경사면인데 이 경사면 쪽을 좀 많이 이렇게 주게 되면 힘이 이쪽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힘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회전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하고 이쪽으로 경사면을 많이 줘서 오클루절 그러니까 캔틸레버가 있는 곳은 반대쪽으로 경사면을 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임플란트 안쪽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오클루절 테이블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줄여주는 거, 컨택 포인트에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 신경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뭐 세팅하지 바쁘지, 뭐 이거 교합 맞추기 바쁘지.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공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셔야 되는데, 기공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네, 아시는 기공사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한 기공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트라이팟, 뭐 컨택 이것만 신경 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원포인트 컨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에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픽스처 다이메타를 말씀드리면, 자, 올 몰라 이게 몰라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예. 적어도 4.5 이상은 다이메타는 심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찢어지고 갈라진다. 거기에 레트럴 포스 가해지면 그냥 직방이다. 그래서 4.5 이상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뭐 프리몰라라든가 뭐 캐나인 프리몰라, 뭐 센트럴 인사이저 이거는 4.0이면 무조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하악 전치 하는 상하계 라테랄 인사이저 여기는 이제 다이메타 가져온 3.5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S미니 완바디 임플란트는 하악에 여기 뭐 4번 BCBS 때 2개만 신고 브릿지 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는 저는 S미니 완바디 임플란트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뭐 프리몰라까지는 4.0. 네, 그 다음에 975, 67번은 무조건 5.0. 5.0이 좀 어려우면 4.5까지. 여기까지는 신경 써야 되고, 4.0을 심었을 때는 우리가 오클루잘 포스라든가 이런 걸, 레테럴 포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멀티플 임플란트 2개 이상 심었을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물론 뭐 잘 심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잘 심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임플란트를 적어도 2개 이상 다 스프린트 한다. 전체를 묶을 필요 없습니다. 자,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3개를 묶으면 트라이파디즘이 일단 되기 때문에 뭐 웬만한 레테럴 포스에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개다. 2개는 약간 리니어 스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얘는 레테럴 포스에 조금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래도 2개를 묶어줘야 되는 거고, 2개인 경우에는 오클루잘 이 테이블을 잘 조심하면서 또 레테럴 포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묶어주는데 이걸 패시브한 피스를 이루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바트먼트는 안착이 돼야 되고, 뭐 잘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보첨을 끼우면 당연히 안 되겠고, 완전히 끼운 상태에서 위에 상부 보첨물은 패시브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뭐 어떤 마찰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SCRP를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SCRP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SCRP를 이용했을 때는 저는 강력한 세면을 사용합니다. 뭐 어중간하게 템포라리 이런 약한 세면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루즈닝 돼버리면, 워시아웃 돼버리면 다른 쪽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면, 파이널 세면을 사용합니다. 앵귤레이션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뭐 코렉션 해가지고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연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평행하게 정확하게 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가지고 패스를 맞추는데, 그리고는 이제 뭐 세멘 타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정답이냐? 똑같습니다. 일단 어떤 앵귤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 레테럴 포스가 가해지고 무너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 커스텀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패스만 맞춰주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세멘 타입으로 멋있게 예쁘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스크롤이 어디 나오는지 방향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고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쁘게만 만듭니다. 이게 가장 문제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철을 할 때 이게 신경이 잘 안 써집니다. 그냥 교환만 맞추고 그냥 땅땅 끝나죠. 그게 문제가 되고요. 커스텀 어바트먼트가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자, 모든 임플란트를 패시브하게 연결해라. 저는 무조건 연결합니다. 그래서
뭐 편하고요. 굉장히 쉽고 sRP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뺐다 꼈다 가능하고 익스터널뿐만 아니라 인터널까지 다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모든 임플란트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2개 이상 나누지만 때로는 2개 보시다시피 붙이부는 3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뭐 프리몰라 정도는 뭐 하나를 연결해서 여기는 컨택 루즈닝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뺐다 꼈다 하면서 컨택도 맞추게 되고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붙이부 쪽은 거의 3개 정도 연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추럴 투스에 연결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네, 물론 뭐 자연치가 굉장히 단단하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결국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프랙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뭐 환자국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제가 조금만 더 이어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 익스터널 그 다음에 인터널 시스템 그 다음에 ITI 시스템, 트랜스뮤컬 시스템 이렇게 3가지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오클루절 포스를 가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할까요? 자, 똑같이 레테럴 포스가 가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폴크룸이 달라지네요. 폴크룸이 익스터널과 인터널 IS는 이 본 레벨에서 출발하게 되고 D1의 캔틸레버를 만들게 되는군요. 그러면 IT를 가보니까 이 부분이 폴크룸이 되고 아주 짧은 캔틸레버가 발생하는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인터널에 전달됐을 때 작은 힘이 가해지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밴딩 모먼트가 발생하면서 크레스만 레버가 작용하면서 EB는 힘없이 무너질 것이고 IS는 그 어바트먼트 내면에 큰 힘이 가해질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인터널 레버암이 존재하죠. 근데 IT 같은 경우엔 이 인터널 레버암이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적게 되죠. 그로 인해서 IT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거기다가 인터널 IS 어바트먼트의 내면을 커팅해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얇은 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IT는 조금 더 두꺼워서 또 똑같은 힘에도 IT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스테틱 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왜 부러졌는지 이제 알겠구나.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좀 더 잘 심어야지, 좀 더 신경 써야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스테틱 컴플리케이션을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아이디얼한 포지션에 심어서 캔틸레버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심어줘라. 두 번째, 오클루절 모디피케이션을 해라. 자, 이게 지금 이 각도가 맞는 거야? 여기 줬을 때 내가 굉장히 힘이 가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띄워줘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부분을 컨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그 펑셔널 컷만 컨택이 되고 여기는 그냥 아예 오픈시켜서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한 한 임플란트를 스프린팅 해라. 그래야 내가 혹시라도 보지 못한 이런 캔틸레버나 이런 그 토크를 막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IT가 하나의 대세일 것 같은데 이런 non submerged 임플란트가 다시 한번 대두되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제가 강의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스크루 어바트먼트 임플란트 프랙처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정리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심을 때도 잘 심고 보철물을 잘 한다고 한다면 많이 이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제 3강 어떤 걸 할까요?
지금 제가 이미 예고했듯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심었던 ITI 타입과 같은 non-submerged 임플란트의 어떤 그런 메커니컬 컴플리케이션과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어떤 게 편할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교, IS와 IT 어느 게 좋나요? 요거를 테마로 해서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 IT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클리니컬하게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제가 했는데요. 선생님들 계속 듣고 싶은 경우에는 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에 옆에 보시면 알람이 있는데 알람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올렸을 때 라이브 할 때 알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알람을 눌러주시고 강의를 듣고 만약에 좋았다면 이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더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